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변동성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몰랐던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오늘 뭐 코스닥이 장중 2% 가까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약간 회복하고 마치는 분위기인데, 2차전지 쪽 대장주들이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은 별로였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 쪽 대장주들이 굉장히 버티는 모습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2차전지 쪽에 대해서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역발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이랑 의미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61%의 하락적인 부분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시간에 시장은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시장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좀 받지 마시되, 대신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코스닥이 장중에 2% 가까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아주 약간 회복을 하고 마치는데, 2차전지 쪽 대장주들이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오히려 LNF 같은 경우에는 1%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뭐 거의 2% 이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게는 2%, 많게는 뭐 4에서 5% 이렇게 하락을 한 시장이니까, 이 와중에 오르는 종목들을 좀 차라리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뭐 테마성 종목을 제외를 하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워낙에 쌍용차 관련 이슈가 뭐 SBS에서도 뉴스도 나오고, 뭐 이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은, 아까 오전 영상에서는 뭐 12시에 이제 그 공시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나왔어요. KG케미칼 쌍용차 자동차 인수전 참여설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공시가 딱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공시를 KG 입장에서는 뭐 그래요, 저렇게 공시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혹여라도 나중에 철회하거나 하면은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안 한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니고 애매하게 답변하는 거고, 1개월 이내 재공시, 그 다음에 1개월을 뭐 꽉 채워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한테 호재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뭐 손을 댄다라고 하면은 KG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쌍방울이 내렸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손을 뗐다라고 하면은 쌍방울이 급등이 나오고 KG 그룹들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좀 애매한 답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라도 뭐 악재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시장의 판단도 계속해서 좀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에 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날 거는 아니에요. 뭐 KG그룹이나 쌍방울 그룹주는 아래 위로 흔들면서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관건은 결국에 뭐 어떤 뉴스가 뭐 그룹 차원의 어떤 행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쌍용차 관련해서는 비중을 크게 갈 건 아니고, 워낙에 좀 위험한 도박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실 분들은 소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뭐 저는 적극적으로 뭐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도박성으로 한번 긁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긁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쌍용차 인수전에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성장성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우스울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기차예요. 그냥 쌍용차는 전기차가 뭐 새롭게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내연기관차만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는 밸류도 3배에서 4배밖에 안 쳐줘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밸류 자체를 20배 30배 그 이상으로도 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뭐 그게 뭐겠어요. 미래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느냐가 주가에 직결된다라는 이 얘기인데, 쌍용차가 뭐 전기차를 뭐 지금부터 뭐 만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굉장히 뭐 그 현대랑 기아라든지 뭐 다른 그룹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당연히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투자는 또 누가 해줄 건지, 그런 게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쌍용차 인수전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땅에 대한 투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조 주고 인수를 해서 쌍용차의 공장 부지, 그거를 뭐 용도 변경만 하면 가능한 거니까 거의 2조에서 3조 가치라고 보여지는 부분, 내가 뭐 1조 돈이 없어도 1조를 투자를 해서 2조에서 3조 가치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그 외로 시장 특징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후장에서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대만 언론에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10일 대만 방문, 중국 반발할 듯, 이 중국에 대해서 반발할 듯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게 중국이 반발을 하면은 히토류 쪽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 동국, RNS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 관련주인데,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면은 둘이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지금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히토류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 히토류가 중국한테는 정말로 큰 무기 중에 하나다. 왜냐면 반도체라든지 첨단 소재 만드는데 당연히 히토류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반발이 나면은 뭐 싸움이 붙으면은 항상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미국 내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 압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성 부채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미국에 국채금리가 뭐 계속 상승을 하거나 금리의 인상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자본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른 부담은 시장의 연쇄작용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가 있구나라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소카 상장 예비심사,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카의 소형 전기차를 공급하는 캠시스가 테마성으로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윗꼬리를 달고 오늘 19%의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몇 대 공급을 하지도 않아요, 캠시스가. 그리고 뭐 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소카 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급등 테마 쪽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유지해 주다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당연히 뭐 곡물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익 인증이 아이고 한신기계는 뭐 원전 관련해서 장 막판에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뭐 83%의 수익 인증, 대동 같은 경우에도 뭐 3%대 편안하게,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13%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동도 이렇게 4%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빠지는 모습이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효성, OMB, 대동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줄 때 빨리빨리 먹고 튀고 이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도관 교체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에 잠깐 반짝 반등, 뭐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관, 뉴보텍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전달체 이제 세계 최초 개발, 요즘 바이오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은 힘쓰기 힘든 시장이긴 한데 좀 내용이 좋다 보니까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가 좀 가져야지만 우리가 주식에서도 또 굉장히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가 지금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은 바이오는 한번 흐름을 잘 타면은 정말로 크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KG 동부제철이 지금 KG 그룹주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한국 특강에 뭐 BW를 200억 가량 보유 중이다라고 해서 KG 그룹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시세가 나온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뭐
결국에는 쌍용차랑 좀 크게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먹는 게 장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항상 뭔가 할 게 없을 때는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 이런 게 할 게 뭐 시장에 별 볼 일 없고 볼 것도 없고 어디다가 내가 돈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뭐 막상 살 거는 없고 이럴 때 돌발급등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단순하게 나는 뭐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 놔야지만 내가 나중에 또 이런 시장이 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 꺼내서 내 머릿속에 꺼내서 써먹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IP 안내를 해드리면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비에 대해서 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회비 그 이상에 대해서 다 뽑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중에라도 혼자서 스스로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오셔서 좀 재밌게 좀 주식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나야지만 내가 종목에 대해서 더 남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세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렇게 뭐 가입 안내를 해드리면서 인증샷을 안 올리면은 뭐 수익이 난 게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뭐 한신기계라든지 대동이라든지 KG 동부제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대동 이렇게 잘 먹고, 뭐 TJ 미디어, 룽투코리아, 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증샷을 많이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유 뭐야 막 자꾸 수익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또 안 보여드리면은 아우 뭐야 수익 안 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수익 인증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희는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믿고 오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2차전지 쪽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버틴 모습 자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LNF가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LNF 사세요, 모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사셔서 시장이 빠질 때 더 사고 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위, LNF가 3위, 펄어비스 4위, 카카오게임즈 5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조금 코스닥에서 2차전지랑 게임 쪽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정말 아쉬워요. 정말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도박성이 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정말로 먹을 때는 크게 먹는데 이게 살짝은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뭐 전기차 업체의 주가 약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이게 왜 빠지지? 왜 밀리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기 전에 항상 시작을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지수가 오르려고 하면은 뭐가 올라와야 된다? 건강한 섹터들이 올라와야 된다. 테마주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테마도 좀 고상한 말로 섹터로 좀 묶어서 말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한 섹터들, 뭐 반도체, 2차전지 건강한 섹터들이 올라와 줘야지만 지수가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뭐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5월달에 0.5%, 6월달에도 0.5% 두 번 연속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좀 짜증나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빠하실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지수에 대해서 나쁘진 않다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보통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땡겨받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밀린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워낙에 바닥권에서 잘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새로운 종목을 추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가 지금 뭐 거의 30% 이상 30% 가까이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잘 클 회사예요. 더 이상 뭐 제 리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크기는 하는데, 근데도 우리가 또 2차 전지 쪽에서 새로운 것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VIP 방에다가는 지수가 조금만 더 밀리면은 저는 추천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EV 전방 수요라든지 배터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차량용 번외로 조금 차량용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미국 시장 본격 괴화를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견고한 EV 전방 수요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뭐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도 성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배출 규제로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사실 뭐 보조금 축소라든지 뭐 폐지로 성장 기울기가 조금은 둔화되기는 하지만 워낙 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차량 팔린 대수로 보면은 아마 제일 좀 깡패적으로 좀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이제 본격 시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가장 커질 미국 시장과 뭐 K배터리 최대 수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EV 보조금 확대 정책, 그 다음에 역내 생산 배터리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배터리 공급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좀 과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지금 봤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3사를 합산을 했을 때 53에서 57조 원의 매출 규모가 나올 수 있는데, 밸류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삼성 SDI가 좋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CATL, 이렇게 순서로 가고는 있지만 밸류 자체를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파른 성장세, 왜 미국에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테슬라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 규제 당국 조사보다도 오히려 GM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8월부터 중단이 됐던 볼트 생산도 재개가 됐고, 캐딜락 리릭의 신규 생산도 시작이 됐고, 험머 같은 경우에도 뭐 예약대 수가 많아요. 수율 자체는 좀 낮기는 하지만 생산 효율만 올리면 될 것 같고, LG 엔솔에 대한 조사는 뭐 지난 상처의 원인을 되짚어보는 거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막 어떡하지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업체 1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뭐 컨센서스 부합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에 솔직히 지수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차 전지 쪽이 가장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눌릴 때마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 A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이 딱 정확하게 어디에서 찍어서 돌아서 올릴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점쟁이도 못 맞춰요. 이거는 진짜 뭐 미국 대통령이 와도 못 맞춰요. 저점이 딱 어디서 정확히 찍힐 거다라는 거를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수가 내려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수가 내려왔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좀 사두면은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상승적인 부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수익성 우려가 지속됐던 1분기기는 하지만 뭐 각 업체별로도 이익 체력에 대해서 좀 증명할 걸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자재가 상승을 하면서 차량 가격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직접적인 납품을 테슬라에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올해 1분기 일부 판가 전가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ASP 상승도 매출 성장에 대해서 좀 끌어올릴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또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1월 6일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딱 요날에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2차 전지 막 미친듯이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 붙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우리가 샀잖아요. 그쵸? 이날 샀으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네?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리네?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사고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사서 모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상승적인 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비단 내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때 그냥 냅둘 걸, 이 생각을 하실 거고, 만약에 뭐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빠지네, 좋은 종목이니까 나는 더 사야겠다 해서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지금의 위치를 딱 놓고 보면은, 그때 그렇게 더 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 뭐 당연히 뭐 여기서 사면은 정말 때려 죽어도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긴 한데, 우리가 저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은 때려 죽어도 못 맞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랑 엮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좀 해석적인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이 지수 때문에 빠진다, 같이 빠진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도, 좋은 거는 더 사서 쟁여놓고 올라왔을 때 풀어버리면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F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쭉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